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악어 한 마리 몰고 오셨군요. 악어요? 뭔데요? 저기죠. 그 크로코다일인가? 라코스테. 라코스테. 예. 크로코다일들. 크로코다일도 있잖아요. 네, 크로코다일은 이제 국산. 아, 그렇습니까? 라코스테. 네. 따님이 또 같이 가셔갖고 따님 비싼 거 사고. 아니 형, 저것도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오, 비싸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저걸로 내가 돈 좀 벌었었거든. 라코스테로? 옛날에 서광이라는 회사였어, 저기. 서광. 네. 진로 계열사인데. 아, 지금 바뀌었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자, 우리 미국 시장 보죠. 네, 미국 시장은 일주일 내내 장중 등락이 있었습니다. 견조했지만 등락을 거듭했고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되면서 일부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버텨나가는, 그러니까 버틴다는 표현을 했다는 거는 좀 나쁠 때 쓰는데 이거는 이제 견조하는 흐름을 계속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 연속 상승했고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다우가 0.6% 오르고 나스닥이 0.18% 상대적으로 다우가 더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어제 오르면서 어제 정유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고요. 장중에는 나스닥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고점으로부터 매물이 좀 맞으면서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물론 테슬라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길주들이 매물을 맞으면서 좀 내려오는 그런 네.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장중 등락이 계속 있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고점으로부터 계속 매물을 맞는 것으로 봐서는 조만간에 좀 매물을 맞으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4분기 GDP 속보치가 연율 3.3%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가도 영향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전망 둔화되는 그 발표가 있었죠. 시간에서 어제 하락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장에서 12.14% 하락을 지금 했어요. 인텔도 한 10% 빠진다. 그래서 인텔이요? 전체적으로, 시외에서. 왜? 예, 지금 인텔은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시장에서 실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발표를 했는데 1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약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서 주요 기술들이 조금씩 전부 다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주겠죠.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도 미국 시장은 뭐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요. 종목별로 뭐 급등 급락 종목의 차별의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잘 달리네, 그죠? 예, 올라왔네, 넷플릭스, 진짜. 넷플릭스도 뭐 급등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실적 발표하고 급등했고요. 호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좋은 쪽은 급등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쪽은 특히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쪽은 또 급락하고 이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고 여기 좀 써보진 않았는데 IBM이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망도 좋거든요. 지금 시간에서 오늘 10% 올랐어요. IBM? 예, 그렇게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생소하다. 어? IBM. IBM 얘기한 지가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주식이 있었나? IBM이 옛날에 그 컴퓨터 만들던 거기 아니에요? 예. 옛날 우리 취직했을 땐 다 IBM 거였어요. 아니 요즘 뭐예요 IBM은? 똑같이 하죠. 컴퓨터 만들어요? 네, 만들고 IT 기기들 다 만들고. PC? 예. IBM에 PC가 있어요? 지금 IBM 제품들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이제 산업용. 네. 산업용? 예. 아, 산업용에서 IBM. 뭐 미국이 견조한 상황인데 미국 설명드리면서 쭉 오늘 흐름보다도 우리 시장이 워낙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좀 공교롭게 구간상으로도 원래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구간,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졌을 때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처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죠. 그동안에 미국은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첫 주만 빼고 연속 상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첫 주부터 하락을 해서 4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가 매수 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2,400 아래는 뭐 저가 매수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반등도 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길주 중심으로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또 악영을 미칠 거고 또 우리 시장이 반도체가 좋으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또 끌어내리는 이런 또 모양을 좀 만들었어요. 2차 전지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그렇게 좋았는데 매물을 부르더만. 또 전체 시장을 발목을 잡는 그런 꼴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에는 또 2차 전지 섹터가 발목을 잡았고 또 이제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좀 반등을 할 좀 되니 또 미국 시장에 또 보면은 테슬라도 빠졌지만은 또 반도체 주식이 좀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건 좀 하루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좀 이따 시황에도 뭐 잠깐 언급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장이 그러면 여기서 그 반대로 좀 이제 급반등을 좀 할 수 있느냐 또는 미국이 그동안 올라간 거 우리가 못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미국도 좀 빠지면 또 더 빠지겠지.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미국은 지금 좀 빠질 수 있는 영역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음 주에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좀 있지만 주요 기업들 그걸로 좀 버티겠지만 결국은 FOMC 회의 지나고 나면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빠졌는데 우리 시장 혼자서 오를 거냐 반대로 근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우리는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또 곧바로.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소위 할리데이 리스크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연휴 앞두고 좋은 장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마음이 지금 말투도 그렇지만 좀 답답한 마음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못했고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을 때는 얘들이 좀 빠지고 또 어떻든 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나고 네. 기간의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좀 반등을 할 타이밍이 좀 돼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연휴에 들어가 버리고 그럼 곧바로 2월 셋째 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시장이 여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좀 취해 있다. 네. 그런 좀 답답한 근데 부분이 이제 들어와 이게 있습니다. 아까 뉴스 보니까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40% 됐더라고요. 네. 좀 올라왔습니다. 80에서 60으로 40으로 이렇게 됐는데 내려갔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근데 우리는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 안 하면 그냥 괜찮은데 예. 그 금리 인하 안 하는 직격탄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원달러 그렇죠. 환율도 예. 불리하지. 예.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내려줘야. 예. 그런데 미국이 금리 안 내리면 우리 우리 안 한국은행 한다. 금리 안 내린다며. 예, 예. 또 우리만 또 아유. 그러니까 뭐 맨날 우리만.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연초에 약한 것 중에 하나 지금 말씀 중인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네. 국제 수익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 장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매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도저도 아닌도 좀 껴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 나온 김에 오늘 뭐 순서를 떠나서 이런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 논란이요? 예,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휴대폰 1위 인텔에 뺏겼죠. 거기다 반도체 애플에. 매출에 인텔에 뺏겼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믿고 가야 되는데 지수는 삼성전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조금 그냥 이어서 해볼까요? 어떤 걸 말씀 먼저 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그냥 해볼게요.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서요. 네. 중국의 인민의 총재가 이제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우리는 선진국보다 정책 여력이 많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 정책이 변경, 즉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책 여지가 더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춘절까지 보고 소비와 부동산 약세 지속될 경우에 추가적 금융 완화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믿는다. 모르겠다. 신중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시 안전 대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굉장히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런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한 것과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중국의 중장기 전망을 향후 전망을 과거 일본이 고성장하면서 일본이 올라왔을 때 그때 미국이 일본을 딱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자 협의가 그렇죠. 있고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로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몇십 년이 지났어요.
저성장 국면에 불안과 무서운 저성장 거지. 국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34년 만에 원본 회복한 사람이 예. 있어. 누구요? 일본에. 아, 나카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 34년에 주식 사놓고 지금 본전됐어. 야마모토. 그 얘기들을 좀 하면서 네. 지금 글로벌 빅2라고 하면서 중국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물론 지금 올해 시작한 건 아니지만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중국의 중장기 전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과거 일본과 같이 그런 장기 불황, 장기 네. 저성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얘기들을 사실 하는 쪽이 네. 있습니다. 제가 요런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장에 상당히 많이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패권 경쟁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뭐 결대적으로 미국이 이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이나 이런 상품들을 보면 예전엔 중국 향이 좋았는데 그건 다 안 좋고 지금은 미국 향이 좋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은 우리는 그렇지만 네.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도기에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금 위치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산업의 현상인데 그게 네. 우리 주식시장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근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최근의 시장도 딱 그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져서 잠깐 좀 말씀 이제 한국 시장 자체만 놓고 드렸습니다. 보면 저평가인데 네. 한국 시장 내부에 되면 고평가도 많거든 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종목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저게 빠질 것 같으니까 다른 종목 사도 예. 빠질 때 같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지금 말씀드린 걸 어제 시장도 어제 시장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어제도 소폭 하락하면서 이렇게 등락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수 예, 영향력이 예. 굉장히 커. 어제 코스닥이 1.5%나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 반도체는 올랐거든요. 근데 오르면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이 좀 나와요 요즘에.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근데 2차 전지가 쭉 빠져버리니까 그럼 코스닥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빠지니까 코스닥 전체에 있는 종목들의 그 동안에 좀 괜찮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빠져요. 성장적으로 했던 게 같이 빠지는 현상이 계속 패시브를 나타나고 또 있는 거예요. 매도치고. 아니 예, 예. 고평가된 종목들은 미국 시장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 고평가된 종목들보다는 미국이나 미국의 국병가 정보 많이 있죠. 근데 네. 전체 시장 자체의 PER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지 않거나 또는 고평가 종목이 향후에 글로벌리 이익을 감안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향후에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더 훨씬 더 많아요. 꿈만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고평가 주식에서는. 아니 우리 같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PBR 저평가돼 있다, 뭐 PER 저평가돼 있다, 시장 전체가 저평가돼 있다는 나라에서 예. 그렇게 고평가된 종목이든 섹터든 있다는 거는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걔네들만 고평가 예. 간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그만큼 이익의 성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이상은 안 되라는 허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허들이. 그러니까 허들이라는 게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네. 실제의 이익 성장의 허들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나 거기 가면 그냥 무너지고 또 거기 가서는 실제로 더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게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이제 무너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제약바이오가 좀 선방을 좀 해주긴 했어요. 그리고 기아가 뭐 어제 한 5.8% 올랐습니다. 시가 배당률 높게 나오고 그리고 뭐 그 일단 제한적이긴 하지만 5천원 정도의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소각률도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방어를 좀 해서서 마지막에 코스피가 강보합의 마감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한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네. 뭐 그런 체감은 상황이 좀 뭐. 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만 양쪽을 다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답답했을 건데 왜 그랬냐면요. 어제 항생지수가 1.96% 올랐고요. 상해지수가 3% 올랐어요. 대만이 0.7% 올랐습니다. 우리 어제 원달러 환율 떨어졌습니다.
어떤 올라가면 시장이 악재잖아요. 또 떨어졌어요. 한국 주식만 안 되네. 우리 주식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이 떨어졌어요. 아니 호재가 저 작년 저 말부터 호재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세금 뭐 제도 관련해서. 제도 관련해서. 제도 관련해서. 근데 왜 이러죠? 요즘에 왜 그러냐고 자꾸 질문을 올해 들어서 여러 차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아시는데 얘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요. 조금 저는 크게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미국의 중국 견제 뭐 네. 이런 부분에 다 엮여서 그렇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시장 내부 안에서 볼 때는 저는 수급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수급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와우 왜 전 세계에서는 왜 국보펀드나 연기금 이런 데서 사주잖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는 왜 그러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의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쓰면 안 되죠. 수익이 나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이 나는 데 가야 되니까 함부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금이 왜 우리나라 계속 줄이고 해외로 가려고 그러냐? 수익이 다른 데선 더 나고 우리 시장은 더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수익이 나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은 굴러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조금 하나만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이 수익이 나는 시장이 되면은 더 많이 들어오겠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익이 날 수 있고 기업들이 이 시가총액에서 늘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지만 올해처럼 작년과 올해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큰 목소리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우리는 고생스럽지만 오늘 데일리 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고생스럽지만 이 시기 때문에 우리 약간 후배들은 나중에 할 사람들은 요걸 지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금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요즘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개선의 여지를 하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지금이 어쩌면 동트기 전 새벽 바로 직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희망 가져보고 있습니다. 30년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밤이 네. 30년 들었어요. 동트기 전이 30년이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워낙 우리 시장이 지금 취약하고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뭐 푸념 또는 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장의 시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니까요. 뭐 회피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정프로는 지금이 저는 매수 타이밍이다 봅니다. 다들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돼 한국장 이 얘기가 나올 때가 바로 예.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미 역발상에서 다 사놨잖아요. 그때. 돈도 땡겨야지. 대출 받아야지.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4주 연속 하락 중인데요. 네. 뭐 매수 대기를 해놓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좀 조정관에 좀 들어갈 것 같고 또 미국이 지금 우리 섹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가 그만큼 좋다가 또 반도체 종목이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좀 취약한 상태에 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당연한 사실이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재상승이 전제되어야지 시장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시총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끌 수 있는 종목은 얘 둘뿐이 없어요. 실적 턴아웃을 하고 기대가 얘네뿐이 없어요 지금. 얘네가 올라가야 됩니다. 얘네가. 근데 또 반도체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에 예. 200% 300% 많이 올랐습니다. 올렸더라. 많이 올랐어요. 와, 반도체 소부장이요? 오. 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신고가 역사적 올렸더라고. 신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것도 슬슬 경계 규모가 나오겠던데. 예. 어? 너무 예. 일찍 보냈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HPSP 시총 이제 곧 3위 됩니다. 흡프스프. 그러니까 2호 2호. 예, 2호도 뭐 시총 체크인.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예. 다 제종목. 그것도 보냈고 그 맞아들인 건 뭐였지? 제가 맞아드린 거. 받아들인 거 보내면서 받아들인 거. 아니 약간 좀 조금 뒀어요 지금. 어. 예, 예수금을 좀 뒀고 물론 이제 2차 전지 좀 들어갔죠. SDI.
SDI 그다음에 엔솔. 올해 하루 올랐더라. 아니, SDI 올해 하루 올랐어. 아 이제 다시 오겠죠 봄날이. 근데 그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의사에 따라서 이 표현을 항상 드리는데요. 네. 좀 두고서 시장을 조금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볼만하죠 이제. 네. 포홀이나 SDI나 다 볼만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포를 제가 잃어버렸나. 뭐 저는 포를 그런 한번 생각을 좀 들어가봐야 합니다. 네, 뭐 그런 뭐 기간 따라서 이제 성향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골프 같습니다. 치고 저 해외에서 제가 다 그거 저기 이사회 했다는데 그거 들어가? 뭐요? 아 포스코. 호화 이사. 자 그 뉴스가 있었죠. 거기 들어가야 돼? 아 깜빡했네.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 괜히 제 얘기하느라고 우리 이사님 시간을 너무 다음 많이 주에 빼먹었네. FOMC 회의가 네. 제일 중요하고요. 뭐 예상 비슷할 것 같고 뭐 일단 그리고 다음 주 삼성전자 IR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뭐 그 정도하고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차트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은 하나는 오늘 방한하는 그 오픈AI CEO 방문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펜리스 업체들하고 회동하거든요. 쟤 온다고 뭐 저 사람 온다고 막 주가 오르는 거 저것도 웃기는 거야. 많이 올랐어요. 아, 그 알트만 실제로. 사람이- 알트만 방한한다고 예, 그 예, 관련주들 많이 막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면 그 관련 정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알트만 것 온다고 같고요. 참 만날지도 모르는 예, 맞습니다. 자괴감을 느낀다. 자괴감을 느껴. 이쪽 많이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 그래요? 때문에 이제 그 부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겔24 많이 잘 팔린다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예전에는 예약 판매만 잘 팔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는데 맞아요. 요번에는 조금 달라요. 요번에 보면은 이게 예약 판매가 120만 대인데요. 예전에 20일은 80만 대, 20일은 101만 대, 23일이 109만 대였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 예약 판매가 25만 대예요. 그러면 이게 3천만 대 이상이 되는 2019년도에 3천만 대 이상이 있고 이후에 못 갔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게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3,600만 대 전망을 하고 있는데 3천만 대 이상으로 이렇게 가면은 요거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를 표방한 최초의 스마트폰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하고요. 마지막 요거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IT 쪽 하시는 분들은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되게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첨단 기술의 도입 초입부에서는 국내 기업체들의 기여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왜냐? 기술 도입 초입에는 가성비보다 신뢰성이 우선, 기술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술 우선이 외국 기업들이 대부분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한적으로 진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HBM에서는 변화가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초입부부터 국산화 노력이 좀 나타나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술력 뛰어난 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점차로 듀얼 밴더로 한다고 하면서 이런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HBM 관련 증설은 올해 말 캐파가 3배 증가한다고 해요. 자, 이제 그러면 뭘가 중요하게 될 것이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 스텝은 제조 효율성 향상이 될 거다. 반도체 업계의 제조 효율성이라는 그 수율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일반 디램은 80에서 90% 정도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HBM은 현재 60에서 70% 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뭘 볼 거냐? 캐파를 증가시켜 놓고 수율 향상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패키지 테스트라 또는 검사 계측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이런데 진출을 할 거냐 이걸 보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때 이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업들이 인텔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론이나 이런데 전부 다들 진입을 해 있습니다 이미. 네. 근데 그 기술이 아직까지 그들의 메인 벤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HBM 좀 버치고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런 우선되는 작업이 이런 기술의 발전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향후에 여기에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샘 울트만 온다고 있잖아. 네. 3일 전인가? 음. 샘자 들어가는 주식도 올랐어. 에이, 진짜라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샘 CNS 급등했고 샘표 아이, 샘표식.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날 못 믿네. 3일 전 시세를 봐봐. 진짜요?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올랐어. 올랐어요. 그래서 샘표가 많이 올랐다고요? 돌아다녔어요. 예, 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여의도에 막 다 돌았어. 짤로 돌아다녔어요. 안돼 진짜. 샘표 식품 샘표. 세말투만 온다고 샘표가 오른다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자괴감이 느껴진다니까. 지금 한국 시장 이렇게 취약한 거예요. 아 샘숭은 왜 안 올라? 샘숭. 어? 샘숭. 삼성도 올라야죠 그러면. 야, 아. 이게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위야. 10위권 아닌데. 아니, 이게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투자자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세말투만 온다고 샘표. 아니 샘 CNS인가 여기는 좀 이 업종이긴 해.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야 그것까지 했지만 샘표 식품이 오른다는 게 주식시장 얼마나 희화화된 거예요. 희화된 거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그날 쭉 내가서 많이 보다가 돌아다녔습니다. 슬프더라고. 네. 아 진짜로. 아니 그 뭐 샘알투만 온다고 샘자 들어가는 뭐 오르는 거나 네. 무슨 정치인 그 뭐 저 고등학교 동창 그 연예인 뭐 그거랑 뭐가 다른데. 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희화한 거겠죠. 그걸 또 우리가 그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네. 샘소나이트는 어떻게 됐지? 아니 샘표 간장이 맛은 또 괜찮아요. 예. 샘표 간장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맛있어. 예. 자 우리 네. 이사님 요 정도로 하고요. 네. 네, 주말 편히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